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대국민 열린 소통 보여준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 브리핑과 추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언론 보도로 회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견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져 회의 결과물이 도출됐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례적이었습니다. 80분간 이루어진 전체 회의를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TV로 생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회를 보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80여 분간 경제활성화 방안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리허설도 없었다고 하니 정부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낸 신선한 시도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는 일찌감치 위기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면한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고금리와 자금 경색으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고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꺾인 지 오래되었습니다. 7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 가계에도 천문학적인 부채에 허덕이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금 흐름부터 투자와 소비 심리, 수출까지 고이고 막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복합위기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듯 회의에서는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1조 원 투자, 원전과 방산 수출 지원, 해외 건설 사업 수주 지원, 부동산 규제 완화, 관광 펀드 조성 방안 등이 토론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현 상황을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신성장 수출 동력을 발굴해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비롯한 2차 전지 산업 대책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유럽의 한국형 원전 최초 수출 추진 등 원전 산업 강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는 5년간 초급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대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 투기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완화,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중도금 대출 보정은 기존 6억 이하 주택에서 12억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를 50%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 토지 거래 허가제나 실거주 의무 완화 등이 제외되는 게 아쉽지만은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등 중소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행도 은행권과 증권사에 대한 단기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하나같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건은 빠르고 강함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게 자금시장 안정입니다.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을 내놓았지만은 시장 불안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언제 어디서 꺼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시장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선제적이고 신속 과감 충분한 유동성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책을 시장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일원화된 소통 창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말단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위기 극복에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 노동개혁만 한 특효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5개월이 넘도록 아직 공무원들이 사후 책임 소재 논란과 퇴직 후 재취업 문제 등을 고려해서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질타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논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공무원들이 위기 극복의 선봉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당리당락을 따지지 않고 위기 극복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 또한 정부의 몫입니다. 장관들이 원전 수출, 해외 자원 확보 등 각 부처 현안을 설명하고 경기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면은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자유롭게 추가 질문을 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위적 연출도 사전 리허설도 없이 하는 그대로의 날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대국민 소통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측면도 있습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닌 토론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의지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물론 이 같은 회의 한번 했다고 곧바로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퍼펙트 스톰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몰고 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에너지 가격 폭등, 공급망 혼란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보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듯 이날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게 관건입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야당도 경제 숨통을 틔우고 민생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당리당락보다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비상경제 민생회의 생중계가 진짜 쇼가 안 되려면 성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생방송으로 전체를 중계하다 보니 약간 미흡한 측면도 눈에 띄었지만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